고난의 역사와 전쟁, 그리고 분단까지 겪고 있는 한국은 모든 제약을 넘어서고 선진국 반열에 이름을 올리는 기적을 증명했습니다. 피와 땀으로 성장을 이룬 우리 기업들은 세계 곳곳으로 진출해 활약을 펼치고 있죠. 어려운 근현대사를 겪고도 고도 성장을 이룬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한국과 같은 사례는 없죠. 이쯤 되니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는 도대체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는 거냐는 말도 나오는데요. 한국이 걸어온 길을 따라하고 싶어도 쉽게 따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이 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인 특유의 국민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은 튀는 행동에 대한 관용이 낮은 사회적 규범이 강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은 특유의 빠른 눈치로 남들이 뭘 좋아하는지 캐치해내며 기가 막히게 절충과 타협을 이뤄냅니다. 빨리빨리의 민족이라는 말이 있지만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침착함을 보입니다.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감지하는 눈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낯선 조직이나 문화에도 잘 적응을 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빠르게 신뢰를 구축한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치를 습득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인들은 넘사벽으로 아예 눈치와 센스를 어느 정도 타고났다는 것이죠. 조직력이나 재능도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때문에 이미 일부 기업들은 압도적인 기술을 앞세워 세계 산업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T 기술이 있는데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 최대의 IT 가전 전시회 CES 2022가 임박한 가운데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최근 공개한 CES 혁신상 수상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영상 디스플레이 21개, 생활가전 7개, 모바일 11개, 반도체 4개 등 총 43개에 달하는 혁신 부문 수상을 이뤄냈습니다. LG전자 역시 총 24개에 달하는 혁신상을 수상했는데요. 특히 LG의 OLED TV는 첫 출시한 2013년 이후 10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져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최근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과 새로 거래하고자 하는 미국 중소기업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위드 코로나 이후 제임스 김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이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GM과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야후코리아 사장 등을 역임한 그는 2014년 회장에 취임해 암참을 이끌고 있는데요. 김 회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암참 사무실에서 진행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관심을 갖는 미국 기업인이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며 특히 한국 기업과 새로 거래를 틀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주한미국 상공회의소는 지난달 미국 중소기업의 한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 상무부와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에 따라 한미 중소기업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기업과 경영 환경에 대해 묻는 미국 기업인이 생각 외로 많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센터가 설립되면 양국 교류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타임즈 지역본부가 서울로 이전한 것도 이러한 분위기가 한몫을 했다고 분석되는데요. 앞서 미중 갈등으로 더는 홍콩에 아시아 지역본부를 둘 수 없었던 뉴욕타임즈는 싱가포르도 이전 지역으로 고려를 했지만 언론의 자유가 없어 택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침 한류 열풍이 거세지고 동시에 정보통신기술 인프라가 좋다며 한국을 선택했죠. 김 회장은 일부 미국 중소기업들이 한국 문화 열풍에 의해 한국을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역시 커지고 있다며 문화와 스포츠 그리고 음식이 세계 시장에서 가지는 힘은 실로 대단한데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많은 관심과 각국 기업의 러브콜을 받는 것과 달리 일본은 좌절을 맛보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뛰어나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취해 있었는데 일본이 생각해왔던 일본의 강점은 이제 세계에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한국 기업과 새롭게 거래하고 싶다는 미국 중소기업의 문의가 증가했다는 보도는 일본에서도 전해졌는데요. 해당 기사에는 보도 내용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가짜뉴스다. 일본 미디어를 지배하고 있는 한국계의 거짓성 기사라는 의견은 엄청난 공감을 얻고 있었죠. 그러나 심각한 현실을 인지한 것인지 며칠 후 한 언론을 통해 일본의 강점이 세계에서 통하지 않게 된 이유라는 칼럼이 보도되었습니다. 기사 본문에는 냉철한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자세에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내용이 등장했는데요. 기사에서는 일본의 경제가 세계 경제의 빠른 흐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거국적으로 새로운 생산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놈의 장인 정신을 버리지 못해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하는 일본 기업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꼬집은 건데요.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대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발표했다고 전하며 삼성전자는 가속화하는 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고 최첨단 분야에서 성장 실현에 보다 강하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다며 자국의 기업과 삼성전자를 비교했습니다.
또한 삼성 SDI가 배터리의 생산 능력을 세계 각국에서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런 자세를 일본이 허심탄회하게 배워야 한다고 했죠. 이어진 내용은 재생에너지 이용의 뒤처짐도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자산 버블이 붕괴한 이후 일본 경제는 자동차, 특히 하이브리드 차의 생산에 의존하며 경기를 회복해왔는데 이제는 서서히 상황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미 폭넓은 자동차 산업의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이용의 늦어짐이 심각하다며 유럽과 일본의 상황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디지털화 뒤처짐이 거론되었습니다. 디지털화가 뒤처져 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분석이었는데요. 일본에는 한국과 중국, 미국과 같은 대기업 IT 플랫폼이 눈에 띄지 않는다며 이것이 작년 재난지원금 수속 혼란과 백신 접종 증명 어플의 개발이 늦어진 주된 원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화의 뒤처짐은 자율주행이나 인터넷과의 접속성 등 자동차의 이노베이션에도 마이너스라며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그 원인에 대한 분석도 있었는데요. 1990년대 초 자산 버블 붕괴 후에 일본 전체에서 과도한 리스크 회피의 심리가 강해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리스크를 두려워한 나머지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경쟁 원리의 발휘에 따른 성장 기대가 높은 분야에서 대처를 강화하지 않고 그때그때 고용을 지키려고 하는 마인드가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길게 이어진 결과 일본 전체가 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에 홀로 남겨진 듯이 보인다는 거였죠. 이어 일본 기업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탈탄소와 디지털화를 강화해 한층 더 성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다시 삼성을 거론하며 삼성은 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인식하여 기존 사업에서 성장 기대가 높은 최첨단 분야로 다이나믹하게 경영자원의 재분배를 행하는 경영체제를 구축해왔다고 칭찬했습니다. 한국 기업에게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과거의 성공 경험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탐욕스럽게 성장의 실현에 맞서는 정신이라고 주장했죠. 칼럼은 지금이 최후의 기회일지도 모른다며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규제개혁이나 첨단 분야에서 민간 기업으로의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총력을 쏟아야 한다는 표현에서 그들의 애타는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의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이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 기업에게 배워야 할 점은 거의 없다고 말해도 좋다. 한국 기업은 그저 유행을 따르고 있을 뿐 최후에 증명되는 것은 품질이다. 한국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표절이다. 지금의 한국이 있는 것은 전부 일본 덕분이다 라는 억지를 잔뜩 부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핵심을 비켜난 쓸데없는 의견들이었죠. 마치 엄마 친구 아들처럼 한국은 계속 승승장구를 하는데 구구절절 설명을 해줘도 발끈하며 현실을 부정하고 회피하는 이러한 반응은 일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칼럼 작성자와 같은 이들의 마음을 더 초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분노의 5단계는 부정과 분노, 타협과 우울, 수용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일본은 이제서야 1, 2단계를 거치고 있는 듯 합니다. 현실이 그토록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바꿔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미국 중소기업들이 일본이 아닌 한국 기업에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를 너무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바우튜브 되겠습니다.